역할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오늘 투데이 인터뷰에서는 청학동에서 진천으로 새로이 터를 잡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전통과 예절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분이죠. 김봉곤 훈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훈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의상 참 멋지신데 오늘 어떤 컨셉이신가요? 훈장이 뭐 컨셉이 있을까요? 오늘 이게 굳이 이렇게 새파란 옷을 입고 나오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 한복이 많지는 않아요. 한번 입으면 네. 끝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헤어지거나 구멍이 나거나 이럴 때까지 입어요. 그러니까 한 20 몇 년씩 입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요거는 가장 최신의 뭐 이 모 방송국에서 네. 예, 그 프로그램 하는 데서 이게 득템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번쩍번쩍 아주 네, 예쁘더라고요. 이거 비단이요, 비단. 네.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제가 고급 스타일인데 네. 그게 잘 안 입는데 네, 수수하게 입는데 예. 그래서 입어 보니까는 그래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또 모처럼 또 이 충북 방송에 나오는데 예, 좀 빼입어 봤습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네. 제가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테이블에 회초리를 보고 살짝 움찔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학동 예절학교 출신입니다. 동생들이랑 이제 갔을 때 이 회초리를 휘두르시던 모습이 아직도 이제 생생해서 순간 이 회초리를 봤을 때 움찔했는데 이거 얼마나 된 회초리인가요? 아니 근데 회초리를 휘두르는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살짝씩 말씀하실 때 쓰셨는데 네. 그때 쓰시던 그 회초리인가요? 이제 어떤 때는 이 회초리가 부러지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초리 개수는 한 3,000개 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요즘 근자에 쓰고 있는 회초리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직접 만드시는 거죠? 그럼요. 다 산에 가서 이렇게 잘라서 이제 다듬어 가지고. 그렇군요. 이 회초리 장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야, 그 굉장히 회초리 장인. 글쎄요. 이제 아마 회초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그 옥션 같은 데 파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장사하는 분들이고. 네. 그런데 저는 그냥 산에 가서 이렇게 딱 봐서 길 가다가 있으면 딱 잡아보죠. 네. 그러면 감이 있다고 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잘라서 네. 이제 가지고 와서 뒀다가 시간 나면 이렇게 다듬고. 그렇군요. 이 잡기만 해도 감이 오는. 네. 감이 옵니다. 네, 이따가 회초리 얘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지리산 청학동에서 아주 오랫동안 생활해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진천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 진천에서 생활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나요? 예, 7년 됐고요. 뭐 지리산 청학동이야 뭐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한 곳이라서 네. 충북인이 된 지는 이제 7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어떠신가요? 좀 진천에서 생활하시니? 좋지요, 뭐. 지리산에 계셨을 때도 참 좋았던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비교해 보시면 좀 어떠세요? 비교해 보면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은 하늘 아래 첫 동네 이래 가지고 지대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해발 900고지. 그렇군요. 근데 지대로 보면 여기는 굉장히 한 100고지나 될까요? 이쪽이. 그러니까 고지가 한 800 차이 정도 나네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뭐 교육 청학동은 그야말로 산속. 근데 진천은 제가 있는 데는 그냥 들판도 보이고 야산 보이고 예, 좀 찻소리도 가끔 들리고 제가 있는 곳은 찻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정말 한적한 데서 좀 번화한 데로 차 있죠. 네. 조금 더 생활은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생활은 예, 전국 다니기가 좋고요. 뭐 이렇게 조금만 나가도 한 10분, 15분만 나가도 이제 시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문화생활도 요즘 뭐 제 처나 제 이제 아들 딸들은 문화생활을 많이 항유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자꾸 산으로 가려고 그러고. 네. 네. 그래서 괜찮아요. 네. 네, 그렇다면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왕 네. 좀 지리산에 계시다. 좀 큰 도시로 선택을 하시지 하필 또 진천을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충북 하면은 양반의 고장 아닙니까? 그쵸. 저하고 어떻게 보면 잘 맞는 것 같고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진천은 생거 진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살아서는 한번 진천에 그래서 살아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선택했고, 또 저희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 님이 제 시조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다가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청학동에서의 생활과 진천에서의 생활 확연히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또 네. 도시로 나온 만큼 좀 많은 점이 다를 것 같은데 좀 가장 특별한 점을 꼽는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태어난 지리산 청학동은요, 정말로 이렇게 산 속에 아주 높은 900고지에 있으니까 산 속에 있어가지고 눈 한번 전후 좌우 다 돌려도 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인적이 정말로 없고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 뭐 별이 막 쏟아지죠. 근데 이제 진천은 주변에 이제 동네들이 이제 많이 이웃이 가까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생활 여건이 이렇게 어떤 편리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특별히 다른 것 같고, 문화생활 중에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제가 16살 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TV도 없었고 전기도 없었었거든요. 그런 촌놈이 이제 여기 오니까는 뭐 이래 빛과 번쩍한 이래 불야성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많은 차이 나죠. 그렇군요. 최근 미세먼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지리산에 계셨을 때는 맑은 공기만 항상 마시시다가 또 여기 오니 누구보다도 그 미세먼지의 그런 악영향을 잘 느끼실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예. 제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고향을 가거든요. 네. 근데 그 지리산이 워낙 커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전국에서 또 충북이 몇 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지 이게 큰일 났어요. 맞습니다. 현재 진천에서 또 예절학교를 이어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절학교 좀 어떤 공간인지 저는 잘 압니다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뭐 이제 제가 하나 교재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런 그 전통 서당 옛날 하면은 한학 한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서당에서 옛날 훈장님과 학동들이 공부하는 공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전처럼 이렇게 사자성어 읽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옛날에 몇 살 때 창업동 가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10살 때 갔었습니다. 10살 때 가셨어요? 그게 보면 사수학 보면 이렇게 뭐 부생하신 하시고 뭐구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이 귓가에 익숙한 리듬이 지금 들어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라서 아마 이 생소하고 또 공간 어떤 부모님과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아마 더 기억에 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해보실래요? 부생하신 하시고 모구 오시니로다. 네, 맞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 10살 때부터 몸을 했었는데 잊고 있다가 이렇게 하니 또 기억이 나요. 그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웠고, 그래서 우리가 참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와 덕은 하늘만큼 땅만큼 크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자식 된 자가 어찌 효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효도를 어떻게 자식의 도리를 해야 되는지, 스승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 있죠. 예. 네, 저희 삼남매가 이것을 읊을 때 뜻도 모르고 막 읊을 때 엄마 아빠께서 굉장히 기특해하셨던 그런 모습이 막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예절학교 찾는 이들 예. 또 저희 같은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찾는 학생들이 좀 어린 편인가요? 이게 아마 그때 당시보다 지금하고 뭐 많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과 10년 후만 봐도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은 학년이 계속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는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기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한 4, 5학년 이상 되면은 이제 수능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네. 그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조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지 뭐 6살, 7살 뭐 심지어 4살도 막 전화 와서 받아주냐 이렇게도 하고 그 연령대가 좀 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예절학교에서 진행되는 좀 주요 프로그램도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저는 인절미 만들어 먹고 예. 감자 캐서 구워 먹고 맞아요. 이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도 이런 좀 토속적인 맞아요. 프로그램들로 지금도 그런 거 있죠. 좀 전통적이고 토속적이고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제 있는 학생들이 주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 또는 어떤 자연, 막 이런 것들을 접하게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런 그 전통 서당식 교재를 이제 기본으로 한 네. 그 외에 이제 뭐 농촌 어떤 체험 이래서 네. 캐고 가꾸고 따고 직접 구워 먹고 이런 거 또 전통 어떤 민속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뭐 옷을 빨아보기 체험도 한다든지 양말을 빨아본다든지 네. 요즘 다 세탁기가 다 하거나 그렇죠. 부모님이 하시고 본인들은 거의 안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런 이제 뭐 어떤 동물 어떤 그런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여기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예전과 좀 다른 점이 요즘 아이들은 이 휴대폰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보물을 고르라고 하면 휴대폰을 고를 정도로 이처럼 좀 휴대폰에 애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네, 네. 이 예절학교는 휴대폰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들어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나요? 좀 어떤가요? 힘들어하죠. 휴대폰 오면은 다 이제 수거합니다. 네. 다 수거해서 무슨 또 그 외에 뭐 게임기라든지 장난감은 다 수거해서 놓고 이제 갈 때 주죠. 뭐 1주, 2주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매일 생활화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휴대폰이 게임하는 게 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굉장히 휴대폰을 안 주면 불안해하고 맞아요. 어쩔 줄 몰라 하고 뭐 이런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휴대폰 언제 주냐 이거 뭐 그래서 정말로 심지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뭐 집에 전화를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하면서 졸라서 빌려달라고 부르는군요. 예, 그래서 규칙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아주 때를 쓰고 말이지 신고하겠다는 애들 가끔 있습니다. 아유 정말요. 네네네 이거 뭐 물건 뺏어갔다는 식으로 다 네. 표현하면서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저희 때랑 또 다르네요. 예. 네, 이 훈장님께서는 우리 전통 예절을 아주 오래전부터 고수하고 계신데요. 이 전통적으로 서당에서 사용했던 이 회초리, 이 저도 많이 봤던 회초리인데 이 부분 여전히 아직도 좀 사용을 하고 계신 편인가요?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유하고 있는 회초리 개수는 3,000개다 네.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회초리는 저는 인류 최초의 교육적 도구다 이렇게 네. 제가 늘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회초리가 용도가 보통 우리는 회초리로 종아리 맞는 그렇죠. 용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회초리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도 한 5분 정도 훈장님을 거쳤거든요. 네. 근데 5살 때 서당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로 이 회초리를 저는 용도를 어떻게 쓰는가를 그때 저는 알았거든요. 훈장님이 글을 가르치면 1:1 수업을 서당은 해요. 네. 그러면 훈장님이 이 회초리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러면 이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학동이 네. 앉아서 글을 배우면 이 책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학동적으로 이렇게 놓는다고요. 그러면 훈장님이 이걸 글자를 짚는 용도예요. 회초리잖아요. 네. 그럼 이걸로 아버지 부 날생 그러면 학동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밑에 이렇게 무슨 뭐 토시라든지 이렇게 한글로 달아놓지 않고 옛날에는 그냥 한자만 있는 거예요. 다 한자입니다. 이게 다 한자예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건 될위 그러고 그다음에 순서를 표현할 때 예를 들면 한문의 순서와 어순이 영어나 같잖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자식된 자 어찌 효도하지 않으리요. 이 어순을 가르친다거나 이럴 때에 글자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훈장님이 첫 번째 사용을 하는 걸 들었고요.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들고 있다가 가려운데 네. 이 효자손이야. 네, 정말 시원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안마봉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하고 당신 발도 이렇게 발바닥도 이렇게 이 안마봉 역할도 하고요. 네. 가끔 날아다니는 놈 있으면 딱 때리는데 그 파리가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눌려 있는 네. 모습도 보고. 그러니까 이 용도가 아주 다양하죠. 다재다능하네요. 예, 아주 이게 다용도로 쓰이는데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에 예의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이제 글 공부를 해서 숙제를 줬는데 그거 과제를 못할 때나 이럴 때 훈장님이 이제 회초리를 서 채벌대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목침이나 네. 채벌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종아리 걷어 이래가지고 훈장님이 그냥 음악에. 그러시군요. 네. 네, 이게 바람 소리 장난이 아닌데요. 잠시 보시면 이 아이가 네. 회초리에 이제 겁에 질려 울고 있는데 훈장님 표정은 상당히 해맑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참.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애들이 네. 이 회초리를 접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런 회초리는 접한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를 맞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이제 저 장면은 제가 그 회초리 데이를 만들어가지고, 네. 빼빼로 데이처럼, 그리고 회초리를 체험하는, 네. 이런 날을 정해가지고, 전 체험하러 이제 부모님이, 야, 너 한번 이렇게 올라가 봐. 그래서 주제를 이제 효라는 주제로 해서, 네. 내가 효를 얼만큼 했는가, 못했는가, 네. 그럼 나는 몇 대를 맞아야 될까. 그래서 내가 뭐 한 2대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 자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회초리를 살 갖다 댔는데 엄살을 부린 거네죠. 엄살이 심한 거죠. 자원을 한 거였군요. 그럼요. 자원을 하죠. 아니 억지로 하면은 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다 자원해서 부모님 옆에 입회 하에 네. 저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행사 도중에 저렇게 찍은 겁니다. 근데 표정이 아주 리얼하셔가지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따끔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억이죠. 네. 그러니까 기억이 좀 될 수 있게끔 회초리가 그 종아리 면에 이렇게 좀 따끔하니 그래야 기억하죠. 그렇죠. 예. 저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그때 얼마나 동생이랑 찢어졌으면. 싸워서 네. 이제 셋이 끌려가서 훈장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네. 몇 대씩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분에 지금 여기 오셔갖고 이렇게 MC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맞습니다. 크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네, 맞습니다. 참 이 해초리의 위력이. 네, 요즘 이 훈육 방법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네. 이것을 좀 경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해주셨는데 네. 훈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좀 자녀를 위한 올바른 훈육 방법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즘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자녀를 위한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그 부모님의 역할이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스승의 역할이고, 네. 하나는 그 이렇게 길어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고 해주는 그 부모의 어떤 역할이죠. 그러니까 기르는 역할과 교육하는 역할 네.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제가 생각하기는 기르는 역할에 좀 충실하는 것 같고 교육하는 역할은
스승의 역할은 좀 이렇게 다른 데다가 위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죠. 학원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에다가 보낸다거나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 교육하기가 이런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게임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 강하고, 네. 또 부모님이나 어른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세대들이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 눈치를, 아니 어떤 부모님이 아니라 대다수가 부모님이 자식 눈치를 봐.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네. 요즘은 거꾸로 돼가지고 부모님이 자식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을 끌고 가려고 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있다. 그래서 교육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그러면서 삼남만상이 자기 위치와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식의 자리, 스승의 자리, 제자의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의 위치에서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나 주체적으로 가정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당당하게 저는 가르침의 역할, 그 다음에 기르는 데 역할을 저는 당당하게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냥 자식의 눈치 보고 이렇게 유야무야 또는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말씀을 들어보니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직 아이를 길러본 적은 없지만 네. 제가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된다면 인성교육을 가장 좀 중요하게 시키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좀 사람이 살면서 그 인성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인성의 교육의 중요성, 좀 훈자님께서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인성 예절 교본이라고 이렇게 인성이라는 게 사람 인자의 성품 성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성 교육이라는 건 그러면 사람의 성품을 교육한다지요. 그게 인성 교육이잖아요. 네. 근데 요즘 인성 교육을 많이 등한시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교육도 잘 안 해. 이런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대안학교를 부모님들이 보내는 경우들 종종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왜 교육을 해야 될까? 사람은 태어나면 우리 성품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천진난만하다, 순진무구하다. 네. 그게 인성이잖아요.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네. 근데 마치 지금의 우리 지금 하늘 같은 그런 거죠. 지금 해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예, 그렇게 태양이 맑고 빛나는 어떤 자체의 본체를 가지고 있지만 구름이 끼거나 이런 미세먼지가 끼거나 안개가 끼면은 그 본연의 빛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성교육이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순수한 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자라면서 어떤 욕심에 의해서 어떤 뭐 견물생심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에 의해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 제 교육을 통해서 순수하게 그 성품을 돌려놓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교육의 저는 핵심으로 꼽는다 그러면은 그 컨텐츠로 보면은 저는 효교육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예절교육이다. 그래서 효교육과 예절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절제와 통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이런 동물과 사람의 이 다른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절제력과 통제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희노애락, 애호욕이라는 정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성품에서 발현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여과되지 않고 절제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막 감정 가는 대로
마구마구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본인도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런 교육들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네,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의 인성 교육을 위해서 이 말씀처럼 교사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는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이제 부모는 기르는 역할과 교육하는 역할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도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부모의 역할 매우 중요하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면요. 그러니까 미성년이라는 정의를 우리는 내리고 가야 됩니다. 미성년. 네. 그러니까는 이제 성년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들 품을 떠나잖아요. 그쵸. 가정의 품을 떠나서 본인이 자립을 하고 우리 사회가 성년이 되면 인정해주고 권리와 권한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럼 미성년의 정의는 뭐냐면 못할 미자에 이룰 성자 해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판단적으로 다 미성숙 미완성이라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그렇고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판단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다 미성숙 미완성이기 때문에 누군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 끌고 가야 되고 누군가 교육을 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미성년이 정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누가 부모님들이 철학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완벽하니 위탁을 하거나 네.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럼 완벽하니 그거를 지도 편달하고 다 교육을 제대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중간한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군사부 일체 그러잖아요. 네. 임금과 스승과 부모님은 한 몸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고 근데 저는 요즘 교육에 있어서도 저는 학교 교육에 전적으로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만 이거를 정말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근데 제대로 맡기지 못하니까 저는 병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부모가 최고의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큰 권력자는 부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애들을 놓고 5학년, 6학년 애들을 막 한 7, 80명씩 놓고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권력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70% 정도가 그렇군요. 넘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어머니이고요. 세 번째가 아버지고 네 번째가 멍멍이일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걔가 권력자다. 걔가 막 짖으면 TV 꺼야 된다 우리 집은.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집에서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전형을 하는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자녀들한테도 인식시켜주고 부모가 합당하게 그 어떤 자기 위치와 자리에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예. 이 말씀 듣다 보니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학부모님들도 좀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자님께서는 좀 우리 전통을 고수하는 한편 또 요즘은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를 좀 시도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까지 좀 개설하셨다고요? 네. 김봉곤의 봉TV 이래가지고. 봉TV요? 봉TV. 네. 예.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제 채널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를 쭉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구독률이 이제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꾸준히 이제 하루에 몇십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루에 몇십 명씩이면은 엄청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게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람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떡하나 이러는데 이제 제가 방송 활동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생명체와 같아서 막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꾸준히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십만 명이 와서 이렇게 클릭해서 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무엇입니까?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제 딸내미들이 이제 국악을 해요. 네. 국악을 하고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를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백대명산을 10년 동안 우리나라 백대명산이 있어요. 네. 인천에서 정한 10년 동안 1년에 10개씩 가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이제 정상에서 제 딸내미들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런 동영상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렇군요. 결국 이제 훈장님보다는 따님들이 더 인기가 많은 편인 것 같은데요. 참, 뭐. 네. 글쎄, 뭐, 이제, 저도 인기는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예, 딸내미들이 좀 인기가 좀, 예. 네, 조금 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꿈꾸면서 이제 우리 지역의 진정한 훈장님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좀 계획하고 있는 목표라든지 바람이 있으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전통 문화를 워낙 제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이렇게 모습까지 네. 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전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게 뿌리 문화니까. 네. 그 중에 저는 우리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을 국회에 발의하는데 제가 간사를 맡아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상정이 돼 있어요, 국회에. 그래서 올해는 좀 그거를 국악진흥법을 국회에 통과를 시키는 걸 좀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악을 좀 보편화하는데 대중화하는 데에 좀 기여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뤄 새것을 안다는 뜻이죠. 이 전통을 잊어가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늘날, 오늘 한 번쯤은 주변에서 우리 전통과 그 멋을 한번 찾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봉곤 훈장님과의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